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스타일로 영상을 가져왔냐면요. 선생님들께서 사실상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진짜 이 내용이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내가 사용하지 않던 단어들, 사용하지 않던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거기서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생님들을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단어 몇 가지만 잡아서 오늘도 원포인트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어려우셨나요? 낯선 용어가 헷갈리셨나요? 자, 이번 레슨에서 여러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던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고 편집하고 녹음하는데 큰 힘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단어와 관련하여 가장 시험에서 자주 보여줬던 용어들만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뭔지 혹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모르셨다면 같이 한번 집중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식증. 이식증 뭐였을까요? 바로 아시겠나요? 맞아요. 음식 이외에 일반적으로 먹지 않는 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 치매 대상자들 중에 이 치매 상태가 심각해지는 경우에 볼펜을 드신다던가 아니면 과자 껍데기를 같이 드신다던가 혹은 그 떡에 꼽혀져 있는 이쑤시개 같은 거를 같이 드신다던가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대상자들을 모실 때는요. 앞으로 이런 이쑤시개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아요. 대상자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큰 포크를 사용해서 대상자들이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단어는 연하곤란입니다. 연하곤란. 뭔가가 곤란한 것 같긴 한데 연하곤란 알고 계시는 거였나요? 자, 연하곤란이란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상황을 우리가 곤란이라고 해요. 연하곤란. 삼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저작 능력. 어르신들이 저작 능력이 저하되었다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저작 능력은 뭘까요? 맞아요. 씹는 힘이에요. 어떤 고기를 드린다던가 혹은 나중에는 그냥 일반적인 일반식을 드려도 어르신들의 저작 능력이 저하가 와서 혹은 곤란해져서 더 이상 음식을 씹어 드시기가 어렵게 되는 형태 우리는 저작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단어 비가역 진행. 비가역 진행 많이 들어보셨죠? 비가역 진행은 뭘까요? 자, 우리 비가역 진행은요. 노인의 특성, 노화의 특성 이야기할 때 했어요. 보세요. 현재의 상태에서 이전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반대로 가역 진행은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가역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60살이 되고 70살이 된 이후에 다시 20살로 돌아갈 수 없지요. 원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비가역 진행, 현재 상태에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뇨관, 도뇨관 많이 들어보셨죠? 도뇨관. 자, 뭘까요? 방광에 이제 소변이 꽉 차게 되잖아요. 그럼 이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도뇨라고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관이 도뇨관이라고 합니다. 요도를 통해서 방광에 삽입되는 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방광에 차여있는 소변이 밖으로 배출되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는 도뇨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볼게요. 비위관, 도뇨관, 비위관 둘 다 어떤 튜브예요. 얘도 비위관의 삽입이라 그러죠. 얘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튜브인지 한번 볼게요. 자, 튜브를 코랑 이 목을 통해서 위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어넣어져 있는 이 관을 통해서 이물질 제거라든지 혹은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비위관이 삽입되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복시. 복시가 뭐였더라? 복부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죠. 복시. 한 가지의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복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거를 이 물컵이 내 오른쪽에 있는데 그 오른쪽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데 헛손을 이렇게 잡고 우리 헛발질 하는 것처럼 헛손질을 계속하는 현상 우리가 복시라고 이야기하죠. 오심. 심판이 잘못됐다는 건가? 오심. 아니죠. 오심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면서요. 막 이렇게 미식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증상을 우리는 오심이라고 합니다. 자, 관상동맥. 관상동맥은요. 이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이제 혈관인데요. 이 혈관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동맥이에요. 얘는. 그래서 심장 조직에 이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아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 머리에 쓰는 왕관처럼 좀 생겼다고 해서요.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관상동맥. 심장을 둘러싼 동맥이고 심장 조직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는 아이입니다. 다음으로 빈둥지 증후군.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하죠. empty nest. 둥지가 비어있다. 우리가 우리 집으로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 자녀들을 다 같이 북적북적 잘 살다가 자녀들이 독립해서 탁 나가버리는 그 시점이 됐을 때 텅 비어있는 둥지를 내가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허탈감,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 부모가 겪는 어떤 상실감, 외로움 등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경구혈당 강화제, 경구혈당 강화제, 인슐린과 경구혈당 강화제 이 두 가지가 더 다른 것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 두 가지가 당뇨 환자의 고혈당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을 갖고 있죠. 그럼 경구혈당 강화제가 뭔가? 네, 맞습니다. 당뇨 환자의 고혈당 상태를 낮춰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입을 통해서 투여하는 약이에요. 먹는 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구혈당 강화제. 인슐린을 우리가 주사로 안 맞고 먹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지문에 인슐린을 입을 통해 먹는다. 입을 통해 약을 먹는다라고 나온다면 당연히 틀린 거겠죠. 굉장히 위험해요. 자, RFID 태그 얘는 뭘까? RFID 태그 얘네들은 뭘까? 자, RFID는요. 전파를 사용해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이래요. 이 RFID는 선생님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영어의 약자예요. 자, 그럼 태그는 뭘까? 태그는요. 주민등록증만한 카드인데요.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카드예요.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이게 예전에 우리가 연습용으로 사용했던 태그인데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리더기 스마트폰 이렇게 안 돼 있고요. 그냥 스마트폰을 접촉하세요라고 한 개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진은 아마 앞으로 보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거는 이 가운데 스마트폰을 접촉하세요라고 한 개짜리가 나오고요. 자, RFID는 이런 식으로 내 휴대폰에 NFC라는 기능이 있어요. 선생님들 버스 타실 때 핸드폰을 갖다 대거나 전철을 탈 때 핸드폰을 갖다 대는 분들 많이 보이시죠? 그분들이 그냥 핸드폰만 갖다 댔는데 결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NFC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기능이 돼 있는 핸드폰을 이 태그에 접촉하면요. 이 RFID라는 기술이 이렇게 태그를 읽어주는 거예요. 좀 복잡하신가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핸드폰을 이 태그라는 주민등록증만한 이 태그라는 이 카드에 가져다 대면 얘를 읽어주는 기능을 RFID 기술이라 그러고요. 이것처럼 이 주민등록증만한 카드를 우리는 태그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읽어줄 수 있게 이 기술을 실현시켜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또 하나가 NFC라는 기능이 또 있는 거예요. 좀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실전 현장에 나가시면요. 또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태그를 찍고 나서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입력하느냐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있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이론에서 한 번 더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저자녀 시기. 장애별로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자녀 시기. 자녀물이 적게 남는 거. 자, 볼게요. 장에 음식물이 별로 남지 않게 섬유소가 적어서 빨리 소화가 되게 그리고 빨리 흡수가 되는 형식의 음식물을 우리는 저자녀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뭐 두유라든지 혹은 선생님들이 요즘에 많이 드시는 선식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이 저자녀 시기가 되겠죠. 섬유소가 적어서 빨리 소화하는 데고 또 흡수도 빨리 되는 형식의 음식물을 우리는 저자녀 시기라고 합니다. 자, 석양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석양, 저녁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게요. 저녁 시간대와 이른 아침에 초조하고 불안한 행동을 보이고 혼란한 행동을 보이는 증후군을 우리는 석양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이 저녁이 어스름풀한 저녁 시간대가 되면 자꾸 밖을 나가시려고 한다던가 불안해 보인다던가 아침엔 되면 주변을 서성인다던가 손가락을 계속 한 동작을 반복하신다거나 하는 어떤 혼란한 행동을 보일 때 우리는 이 어르신이 석양증후군을 보이시는구나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었나요?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혹시 주말을 보내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다면요.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이론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모모동 심원장 캐리커처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원장이었습니다.